네, 잠시 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원 특결법 재표결이 진행 예정인데요.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전에 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현재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5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우선은 좀 반대할 가능성, 그러니까 5명 외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되죠? 뭐 이게 감히 짐작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지금 반대 의사가 있는 분들은 5분이 반대를 하시고 계시고 뭐 나머지 특별한 분들이 없으신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5명 외에는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께서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진실 규명보다는 네, 지금 굉장히 잠시만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조금 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네,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야는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고요. 우선 저희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마저 답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금 일단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상규명의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권 흔들기이다.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절차도 어떤 것도 목적도 적합치 않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상당히 적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동의한 5분들, 동의한 5분들이 사실상 이게 보면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소속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예,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분들이어서 합당 과정이나 할 때 들어왔던 분들이 대다수여서 이게 사실은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명확하게 보수의 정치인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간혹가독 나오는 분들입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근데 지금 이분들께서 과연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어떠한 속뜻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런 의사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 중에서도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반대표를 던지실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당 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진짜로 꼬리표처럼 이게 프레임으로 쫓아다닐 것이다. 정말 보수 정치인이 맞는지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곧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진짜로 좀 진중하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좀 모아주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속보를 전해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해병특검법 조금 전에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지금 특검법이 거부권을 뚫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탈표가 적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지금 공개적으로 이탈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표명하신 분이 5분에 불과하셔서 네. 뭐 상당히 적은 숫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이 그 재표결 얘기가 나왔을 때 불과 김웅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또 동의를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5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저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 최해병 특검법이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확인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부분, 이 부분까지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왜 특검법을 이렇게 빨리 통과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책들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아마도 현장에서 이 부분을 경험하신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중에는
이게 지금 단지 무슨 뭐 정략적이다 뭐 이런 말씀들 주시지만 그거 관계없이 빨리 이 최혜병에 대한 사망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하게 오히려 이 부분이 국정의 동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다라고 본다면 물론 오늘 17표 정도가 나와야 이 특검법이 표결이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네.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의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의 찬성표가 나오길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소신껏 양심껏 투표해 주실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내에서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총 5명인데 사실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명이 잇따라서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힌 것 어떤 의미라 보십니까? 개인적인 정치적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실 규명을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라는 기관이 속도를 내어서 수사하고 있는데 네. 이 진상 규명의 결과를 보면 될 것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특검 하면서 민생을 겉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근데 이게 총선 이후에요. 이게 지지율들을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받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국민의힘보다 낮은 수치들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민심이다라고 포장하기엔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또 이제 국민들 대다수께서도 이게 하도 논쟁이 되다 보니까 최상범 특검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들이냐 지금 이 특검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균형 감각 있게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곡 결과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큰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억압이나 그리고 일방적인 독주 체제에 의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이게 반란표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에 나왔던 것처럼 대려 제가 볼 때는 5표 이하가 나와서 이게 민주당 내 반대표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5명 중에서 누군가가 다시 반대표를 찍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쉽지 않은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5명이 잇따라서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한데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총선 민의를 정말 제대로 읽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뭐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위한 어떤 그런 명분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최상병 특검법이 왜 이 시점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민의를 읽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된다라는 그런 민의를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지금 믿지 못해서 당의 소속 의원들을 믿지 못해서 당론으로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예전에 며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주일 안쪽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인들 앞에서 본인들이 아무리 심사숙고했다 하더라도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에 민주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비판을 심하게 해놓으시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을 이 특검법의 반대를 관철시키겠다고 이것을 당론으로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그들의 굉장히 실망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상당수 계실 거다 보이는데 다만 그분들도 네. 정치적 의견을 정확하게 다 표현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1대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5표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이 해병특검법에 제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큰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번 총선
총선에서 낙선, 낙천, 불출마한 의원이 58명이거든요. 이 분들이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네요. 전 낙선했냐 낙천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여기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필요한 특검이라고 판단하면은 우리 당에 불리하더라도 특검을 찬성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너무나 슬픈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민주당이 정말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오로지 그 이후부터 대통령을 향한 특검뿐이 외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민주당이 지난 총선부터 대통령의 탄핵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거론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표를 분명히 던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5분 중에서 이제 대선을 꿈꾸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이 선을 그어야 지도자가 된다라는 이런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비밀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피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코 좋은 결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무기명 투표가 과연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말씀해 주시죠. 무기명 투표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반대표가 나오더라도 당론으로 정했어도요. 민주당처럼 이게 색출 작업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가 그렇게까지 어떤 강압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당론으로 똑같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막강한 지금 네. 당대표가 있는 거고요. 우리 당은 이게 당론으로 정했어도 아까 말투들 뉘앙스를 보면 부탁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 있는 중심이 없다라고 봐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예상만큼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되려 민주당에서는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것과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진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장면을 실시간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병 특검 법안에 대한 토론 신청에 있어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 국민의힘 쪽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중에 지금 뭐 이번에 낙천됐거나 낙선되신 분들을 제외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국민의힘이 변화되는 모습 또 국민들께 이번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이번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특검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찬성한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막상 비밀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본인의 소신껏, 양심껏 투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이번에 저희 좀 전에 말씀 주셨었는데 공수처의 수사를 좀 기다려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수처 수사에서는 두 가지 맹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수처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지금 요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서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 또 국방부 여러 가지 통화하는 내용이 김계환 사령관이 3일 동안 120차례가 넘는 전화 통화를 한 상황들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대통령실하고 무려 16번의 전화 통화를 한 상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수처의 수사가 단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까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대통령실까지를 수사에 포함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현재 수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따라서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겠나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기소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공수처가 수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에다가 그 기소를 의뢰해야 되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기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 이 특검 같이 독립적으로 기소권까지를 가지고 있는
특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검법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일부 계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네. 예. 한편 민주당 쪽에서는 일찍부터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 말을 좀 빌리자면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당 내 의원 8명하고 전화통화 또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9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어느 분들을 접촉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일단 박주민 의원이 9표 정도를 얘기한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당 내에서도 5분의 공개적인 찬성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4명이 남으신 건데요. 4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의 그 지금 당적을 갖고 계시지만 과거에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부분이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찬성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다. 그런 분들을 아마 다각도로 접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4명 정도의 추가적인 찬성표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개인적인 정치행위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주민 의원의 설득에 넘어갈 사람도 없거니와 그리고 굉장히 주제넘는 행동이다. 설령 설득이 진짜로 필요했다면 의원 한 명 한 명과 친분 관계라도 있는 야당 의원들이 접근을 했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아니라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탈표도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이재명 당대표 본인이 직접 의원들께 읍소를 했거든요. 네,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탈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공수처의 수사에 여러 가지 구멍이 있다라고 했는데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만들었던 조사 기관이고요. 이런 사건들 조사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1,000억이나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억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기소권조차 없는 이런 기관을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그리고 이 기관이 지금 이러한 지금 고위 관료층들, 대통령 등등, 대통령의 가족 이런 분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가장 적합한 수사를 지금 맞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특검이 검사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특검으로 교체되는 경우들도 없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야당이 정쟁과 분열위에 만든 악법이다. 반대 단일 대우로 임해달라 이렇게 거듭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최대한 많은 의원이 출석을 해서 부결표를 던지는 방법으로 법안을 막겠다 그런 전략인데 일각에서는 단체 기권 가능성 얘기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제로에 가깝다라고 네. 판단합니다.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단체 기권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체포동의안 여기 그 특검 하나가 통과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 전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그때 한번 단체로 다 퇴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때 이제 김웅 의원 한 분은 그 본회의장에 남아 계셨고요. 다른 분들이 전원 퇴장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를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검토했던 것 같은데 국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안을 재표결할 때에는 비밀 투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밀 투표를 하게 됐을 때 그 안에 투표장 안에 들어가셔서 의원 명패를 넣고 그다음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이 출석 의원 수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게 국회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원이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저 행위를 제외하고 만약에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부결이 아닌 뭐 반대표를 뭐 그런 표를 던지는 자체가 그것이 결국에는 이 재적 의원 수를 줄이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투표장에 들어가셔서 투표에 임해야 되는 상황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투표에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뭐 기권표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권표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은 지금 명분적으로는 찬성을 해야 맞지만 당론으로 찬성을 하면 안 된다.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 소신과는 다른 기권을 행사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권을 했다라는 표가 몇 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면 그것은 당론에는 따르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양심과 소신은 지킬 수 없지만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네. 두 분 다 단체 기권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저희가 국민의힘 이탈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탈표에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이 맞춰져서 대다수 언론들에서 보면 몇 표가 과연 이탈할지 추측하고 5표일 것이다, 10표 이내일 것이다, 17표가 되면 이제 통과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민주당 내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다시 22대 국회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친명 세력으로 다시 이게 구성을 했어도 좀 더 가까운 친명, 좀 먼 친명들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오면서 뭐 국회 여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갈등들이 분명히 민주당 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압적이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우리들의 의사를 보여주겠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우리들이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 얼마나 있다 보십니까? 지금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는 굉장히 희망사항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다수의 언론이 왜 국민의힘의 이탈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까? 그것이 대의 명분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이탈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최혜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탈하는 것을 어떤 이렇게 뭐 민주당의 이탈표도 있을 것이다라고 시선을 돌리고 싶겠지만 사실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다른 표결에서 반대 당론하고 다른 표를 행사한 것은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명분으로서 충분히 작용됐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최혜병 특검법만큼 어떤 지금 젊은 군인이 군대에서 군 생활하는 중에 그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자, 그 진실이 외압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명분, 그것이 저희 민주당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민주당이 정말로 진상규명에 어떤 뜻도 없고 정쟁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실제로 공수처에 고소 고발을 한 게 민주당입니다.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가 들어가고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니까 특검을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사건을 고소 고발한 자가 수사의 방법도 정하고 그리고 수사의 과정도 정하고 수사를 하는 검사도 정하고 수사의 대상도 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떻게 수사의 공정과 정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결과가 나오고 이 수사에 미진함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내가 먼저 특검 요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멈추고 특검이 들어갔었을 때
실제로 이 수사 결과가 더 늦어지게끔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더라도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결과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고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지금 토론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여야가 왜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지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사실상 야당에서 이제 특별검사를 정한다는 점 등의 독소 조항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야당에서 특검을 정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도 여당 추천을 배제한 적이 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특검이라는 것이요, 특검 제도가 들어온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수사에 대한 미진함이 있었을 때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특검이라는 것은. 그럼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특검이 진행됐을 때 모든 특검들이 대다수가 다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야당 일각에서요, 아니다. 이때까지 여당을 패싱하고 특검 검사를 지정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례로 들고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최순실 특검 들고 있어요. 드루킹 특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특검까지도 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들고 있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다 합의가 됐다라고 봐야지 맞는 특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표결들을 다 했어요.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대부분 참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196명이 참석을 했고 반대 10명뿐이 없었어요. 기권 14명뿐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여야가 이 특검법에 동의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156명이 참석했고 108명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찬성을 했다, 동의를 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은 네. 지금 애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표결 지금 오늘 결과가 만약에 나와서요. 우리 당의 지금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만약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지 맞겠죠. 근데 지금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우리들의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검찰까지 정하겠다, 검사까지 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랑은 전혀 다른 사례다라는 거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재난특검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제가 약간 좀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부분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좀 전에 앵커께서 질문 주셨던 것은 수사 중인 사안과 합의한 내용들을 같이 지금 우리 김 대변인께서 같이 섞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좀 두 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왜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 중일 때 그 특검이 통과된 사례 그것을 가지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나 드루킹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거 맞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든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합의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사례가 아니라 수사 중일 때도 특검에 간 적이 있다라는 사례를 들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 뭐 검사를 특검에 임하는 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한다. 그러면 고발한 사람이 왜 그 추천까지 같이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을 그 4명 중에 2명을 민주당이 선택을 하고 그걸 대통령에서 그 2명 중에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간에서 2명을 새롭게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4명을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것을 받아서 그 중에 2명을 압축하고 그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뽑게 되어 있는 것을 민주당이 마치 단독적으로 임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호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그 중에 왜 그 여당을 제외해 놓고 가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의 특검법도 그랬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과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당이 특검 추천을 안 한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실, 지금의 대통령실, 당시에 청와대에
이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배제시켰던 그런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특검 정하고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대담 과정 중에 지금 국회 본회의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특검법 찬성 토론 중입니다. 강 의원이 이번 찬반 토론의 마지막 차례고요. 이 토론이 끝나면 무기명 투표에 잠시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담 이어가죠.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공수처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자칫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의 현재 인원수가 원래 지금 이제 공수처요. 공수처의 인원이 검사 정원이 25명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현원이 한 19명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에 있는 모든 검사가 여기에 다 투입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3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양은 굉장히 방대한데 그걸 담당하는 검사의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하고 거기에 파견되는 수사관도 40명 정도로 해서 최대 규모를 한 100명 정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크게 잡았냐 하면 특검을 할 수 있는 게 70일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연장을 30일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최대 100일입니다. 100일 안에 신속하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잡은 것인데 지금 공수처가 잘하고 있지 않냐, 공수처가 속도를 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일부에서 속도가 나는 것과 또 앞으로 지금 대통령실이든 관련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감안해 보면 빠르게 특검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빨리 정리해내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좋고 국정에도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갖다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언제까지 마친다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게 미진하다 했을 때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검 전국으로 갈 겁니까? 빨리 끝내는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면 수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패널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말장난을 치고 있냐면요. 여기 국가의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수처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만들어 놨던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수사 기관들을 지금 무시하고 그때마다 특검 제도를 발동시킬 거라면 그러면 다 필요 없죠. 검찰도 필요 없죠. 특검 제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특검 제도라는 것도 의회성의 원칙과요. 보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검이 가동되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런 원칙들을 다 무시하고 무작정 특검을 외친다라고 하면 이 세상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사기관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특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특검이 발동되고 나서 기존의 검찰 수사만 답습했다라는 게 정론이에요. 네. 근데 특검이 한번 발동될 때마다 사회적 비용이 무려 20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결코 빠르게 조사가 끝나지도 않아요. 뭔가 더 특별한 걸 발견해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임명된 사람들 현직 변호사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전문성도 수사에 대한 이러한 전문성도 더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특검들을 한꺼번에 주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쟁용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끝나면은 무기명 투표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 통과 여부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권에 이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여당 내에 가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라고 5명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과연 얼마나 더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도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뭐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네. 상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탈표가 네. 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 리더십 잠시만요. 네. 지금 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조금 전 시작이 됐습니다. 특검법이 거부권을 뚫고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을 놓고 열띤 찬반 토론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개표 결과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특검법이 거부권을 뚫고 국회를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을 놓고 열띤 찬반 토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개표 결과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표결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시작된 상황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네, 만약에 그 표가 이탈표가 많이 나온다면 리더십에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냐 부결되냐 관전 포인트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 이 두 사람에 대한 불신임이 결정된다라고 좀 봐요. 근데 만약에 5표가 이탈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네, 5표가 이탈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만에 하나 국민의힘에서 30표가 이탈했고 민주당에서 35표가 이탈해도 5표 차이가 나올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만큼 이 액면만 바라보고 얼만큼 많은 표가 이탈을 했는지 확인을 다 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에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네. 이 절대적인 수치로 이재명 당대표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 어느 정도는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보통은 여야가 무기명 투표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하면 무기명 전자식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됐는지 저 기표식으로 해가지고 수기 투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저기 이제 수기 투표가 끝나고 그 검표하고 해가지고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제가 예. 예, 의견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대변인과 해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